안녕하세요. 휴메일레 학부연구생 김승열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딥하다 Personalized Augmentation and Domain Adaptation for ECG Biometrics Across Physiological States입니다. 논문의 정보입니다. 이 논문은 2025년 2월에 나온 논문으로 현재 저널에 따로 게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 게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심전도인 ECG가 어떠한 이유에서 생체인식에 유용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CG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한 신호입니다. 사람마다 심장의 구조나 전기적 전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ECG 파형의 형태도 개인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ECG는 생체인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ECG는 비침수적으로 측정될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기여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어 엑스퍼트 모델입니다. ECG 파형을 PQRS 구간과 ST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따로 학습한 뒤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Personalized Augmentation, 개인화된 증강입니다. 개인별 ECG 변화 특성을 반영해서 데이터를 증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Domain Adaptation, 도메인 적응입니다. 다양한 자세와 운동 상태에서도 모델이 잘 일반화되도록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입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U of TDB, University of Toronto 데이터베이스로 of person 세팅에 수집되었고 각기 6개의 다른 세션과 5개의 조건이 포함된 기록입니다. 조건은 sitting, standing, supine, tripod, and exercise, 운동 상태입니다. 여기서 supine 자세는 얼굴과 몸통이 천장을 향하도록 똑바로 누운 자세이고 트라이포드 자세는 의자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무릎이나 테이블 위에 팔꿈치나 손을 대어 상체를 지지하는 자세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타겟 세트와 억셀러리 세트를 나누게 됐는데 타겟 세트는 모델의 주 학습 및 평가에 사용이 되었고 학습에는 시팅 자세와 스탠딩 자세만을 활용했습니다. 억셀러리 세트는 운동 데이터는 있지만 다른 자세 데이터가 부족한 15명의 피험자 데이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억셀러리 데이터 세트는 불완전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다음은 신호 전처리 과정입니다. 전체 흐름은 filtering, RPEAK detection, segmentation, T-wave peak detection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ECG 신호에서 필터링 및 잡음을 제거하고 RPEAK를 검출하게 됩니다. RPEAK는 ECG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신호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후 각 비트를 세그멘테이션하고 T-wave peak를 검출하여 PQRS 구간과 ST 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관철이 된 신호를 통해 개인화 증강, Personalized Augmenta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각 개인의 ST 구간을 증강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ST 구간은 심박수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리적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ST 구간을 시간축에서 증강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피험자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험자의 시팅과 스탠딩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선형 기울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심박수 변화에 따른 ST 구간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Personalized Augmentation, 개인화 증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델은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스테이지 1, Separate Training, 스테이지 2, Domain Adaptation으로 나누게 됩니다. 각 스테이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PQRS를 입력을 한 모델과 ST를 입력을 한 모델을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합니다. 스테이지 1에서의 각 모델은 기본 CNN 구조를 바탕으로 모델이 구성되었습니다. 기본 CNN 구조를 바탕으로 기본 특징 추출기를 구성하게 되고 이 특징 추출기가 Dual Expert, D 모델의 백본이 되게 됩니다. PQRS는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 고유의 형태 정보를 담고 있고 ST는 생리적 상태 변화에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잘 추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테이지 1의 학습이 끝나게 되면 각 모델의 FC 레이어는 제거되고 백본만 남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백본을 가지고 가중치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 단계인 스테이지 2에서 특징 추출기로 사용되게 됩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2인 도메인 어댑테이션 단계에서는 DE 모델, Dual Expert 모델 구조가 쓰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입력 데이터는 타겟 세트뿐만 아니라 억셀러리 세트도 함께 사용해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억슬러리 세트에는 운동 조건에서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이 운동 상태에서 발생하는 ECG 변화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테이지 1에서의 가중치와 고정된 특징 추출기를 이용해서 각 특징을 추출하고 이 특징 추출을 결합해서 새로운 클래스파인 D 클래스파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추가된 15명의 피험자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아웃풋 레이어를 확정하지만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이 아웃풋 레이어를 제거하게 되고 타겟 세트의 피험자만 남기게 됩니다. 이 모델의 식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 평가 지표에는 Identification Rate, IDR과 False Identification Rate, FDR이 사용되었습니다. IDR은 올바르게 개인을 식별한 비율이고 FDR은 잘못된 개인을 식별한 비율입니다. 학습과 검증은 80대 20으로 나누었고 테스트 데이터는 서로 다른 세션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는 같은 세션의 데이터만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션이 달라져도 안정적으로 작동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비교 가능한 연구 부족으로 이 연구는 자체적으로 두 가지 비교 모델을 구축해서 비교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델은 Standard CNN Reference (SCR입니다). 이는 타겟 세트만 사용하고 증강은 적용하지 않은 기본 CNN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Augmented CNN Reference (ACR입니다). 이는 ST 구간에 대해서 증강을 적용한 CNN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제한된 모델과 비교하게 됩니다. 심박수가 증가한 상태에서의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운동 기록을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운동 직후 첫 일부는 초기 회복 단계로 심박수와 ECG 형태 변화가 가장 큰 구간입니다. 두 번째 일부는 후기 회복 단계로 어느 정도 회복이 진행된 상태로 심박수가 초기보다는 안정적입니다. 논문에서는 초기 회복 단계를 Exercise Phase 1, EXP1이라 하고 후기 회복 단계를 Exercise Phase 2, EXP2라고 설정합니다. 제한된 모델의 성능 결과입니다. 성능 결과를 보면 제한된 모델 D파다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높은 IDR을 보였습니다. 앉은 자세와 운동 상태,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자세들에 대해서도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더 높은 IDR을 보였습니다. 이는 운동 직후처럼 ECG 변화가 큰 상황에서도 제한된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개인을 식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FDR 성능을 보면 제한된 모델이 앞의 두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FDR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한된 모델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Dual Expert, Personalized Augmentation, Domain Adaptation이 성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제한된 모델에서 Dual Expert, Personalized Augmentation, Domain Adaptation을 각각 제거한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분류기가 증강 없이 DA만으로 학습이 된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분류기가 증강과 DA 모두 포함해서 학습이 된 시나리오입니다. 제한 분석 진행 결과 특정 조건에서는 일부 구성 요소를 제거한 모델들이 제한된 모델보다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된 모델이 다양한 조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운동 조건에서는 증강과 도메인 아ダプ테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ECG 생체 인식에서 단순한 CNN 구조보다 생리적 상태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결과는 증강이 특징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는 증강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특징 분포에 대해서 보여주는 결과로 ST 모델이 증강을 진행했을 때와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특징 공간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 논문은 ST 구간 노멀라이제이션, 특징 추출, TSNE 차원 축소를 진행해서 ST 모델의 특징 공간을 분석했습니다. TSNE는 고차원의 특징을 2차원 공간으로 줄여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이 ECG 신호를 보고 내부적으로 어떤 특징을 학습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각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 해석에 앞서서 결과를 볼 때의 주요점은 같은 사람의 ECG라 하더라도 앉아있을 때와 서 있을 때 그리고 운동 후처럼 생리적 상태가 달라지면 ST 구간의 길이나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델이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같은 사람의 데이터라도 특정 공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증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생리적 상태 변화로 인해 특징들이 비교적 흩어져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같은 피험자의 특징들이 더 일관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증강이 단순히 데이터를 늘리는 효과를 넘어서 모델이 개인 고유의 특징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자세 변화로 ECG 파형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모델이 그것을 다른 사람의 특징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ECG 기반 생체 인식에서 생리적 상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intra-subject variabi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하다라는 새로운 모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Dual Expert, Personalized Augmentation, Domain Adaptation 세 가지 구성 요소의 결합입니다. Dual Expert 모델은 PQRS 구간과 ST 구간의 서로 다른 특징을 분리해서 학습하고 Personalized Augmentation은 개인별 ST 구간 변화 양상을 반영하며 도메인 아답테이션은 다양한 조건에서 모델이 일반화되도록 돕습니다. 이 논문은 ECG가 개인 고유의 생체 신호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생리적 상태 변화에 취약하다는 한계를 새로운 모델 구조와 학습 전략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